수지의 50평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두 부부와 세 가족이 사는 아주 재밌는 집이고요. 이 집에는 정말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수많은 벽을 늘리고 줄이고를 감행하고요. 많은 설비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세탁실도 옮겼어요. 이렇게 세탁실을 옮기게 됐을 때 우리한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의 양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납의 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주방입니다. 이 공간의 컨셉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 대면형 주방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만드는 대면형 주방이라는 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덕션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조금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아일랜드 후드라는 걸 없애고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만들었습니다. 톤을 맞출 때 주방이란 공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주방의 뒤쪽에는 냉장고장과 상부장, 이렇게 하나의 큰 패널처럼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앞부분은 아일랜드와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그리고 하부 수납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을 똑같이 우드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공간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공간을 하나의 벽으로 따로 분리하고 아일랜드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이닝 공간이 아일랜드 공간과 함께 있는, 온 가족이 조리를 하던 어떤 거를 하던 이 공간 자체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작지만 그 역할에 충실한 커피바도 있어요. 크기가 작다 그래서 절대 왜소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또한 과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해요. 먼저 유리 파티션으로 이 측면의 개방감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반의 디테일인데, 잘 보시면 선반이 조명이 아래에서 빛이 나오지만 위에 선반들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기법을 업라이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좋은 점들은 아래에서 위로 빛이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이나 다른 소품들을 올려놓았을 때 아래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가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커피바다 보니 세라믹 상판까지 챙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벽이 오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벽 마감 패널조차도 오염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주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도 세라믹 상판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길리가 수납 공간에 또 하나 잊지 않은 공간이 있죠. 바로 청소기장인데요. 청소기장을 만드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어느 집이든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워형 청소기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면 좋아요. 청소기들에는 브러쉬든 리필 제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툴들도 선반의 깊이를 얕게 조절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윗 부분 같은 경우는 깊게 만들어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유지나 키친타월, 이런 수납 용품들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스팸, 라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들 역시도 이렇게 활용해보면 너무 좋아요. 무파마, 제가 참 좋아하는 라면인데요. 이런 라면까지도 잘 수납이 들어갑니다. 다이닝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대부분 식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수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하부 수납장입니다. 이런 하부 수납장도 만들 때 인출식 서랍으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 다이닝 공간의 공간성이에요. 주방 조리 공간과 거실 공간, 그 사이에 약간 애매하다고 싶을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 쪽은 우드 컬러로 잡아주고요. 이 뒷부분 역시 우드로 잡고요. 다이닝 테이블 역시도 우드 컬러로 잡아주게 되면 공간 하나가 하나의 섹션처럼 인식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벽 부분도 타일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일은 주방 벽 타일과 동일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파가 바로 옆에 있지만 여기 공간까지가 주방 공간, 즉 다이닝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다 싶을 정도의 가운데 위치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컬러로 공간을 분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공간의 분리 그리고 공간의 연계성,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거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류의 거실을 설계할 때는 현관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현관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간접 조명은 집의 가장 큰 동선을 이어주고 있죠. 이것도 공간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이닝에 있는 자녀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한 번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간의 연계와 공간의 분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떤 공간을 원하세요? 이 집의 세탁실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주방 뒤편에 실외기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세탁실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동선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설비를 통해서 세탁실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탁기 사용을 위해서 주방 뒤편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 동선도 동선인데 여름에 그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세탁기를 돌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동선이 너무 편해져요. 바로 거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세탁물은 어떻게 수납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문을 열고요. 반대쪽 문도 같이 열어줍니다. 이 안에는 총 4곳에 세탁물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공간들은 모두 인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서 관리하면 정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쪽에는 별도의 콘센트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제습기도 돌릴 수 있습니다. 세탁실에 세제 놓는 공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공간이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샤시가 원래 더 컸어요. 여기까지 컸는데 샤시가 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세제 공간을 만들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세제를 닦아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현관은 마치 워밍업을 하듯 집의 분위기를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 소극적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과할 필요도 없는 공간이죠. 이 현관부터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간접 조명은 파격적인 개방감과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쪽 수납장 같은 경우는 깊은 수납장으로 설계해서 여행 캐리어나 다른 물건이 큰 것들도 같이 수납할 수 있어요. 깊이가 이렇게 600이나 될 정도로 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벤치형 수납 공간인데요. 일반적인 벤치라고 하면 등 부분이 막혀 있어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자녀 분방 복도에서부터 현관까지 공간을 연계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없어지고요. 덕분에 현관의 개방감과 자녀 분방 앞에 복도의 개방감까지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자녀 분방 앞 복도입니다. 이런 공용 공간에 건조기를 하나 놓는다면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건조기를 사용할 때 안에 옷이 들어있잖아요. 어디 놓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으면 좋은 게 스타일러 대기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을 구획할 때부터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 공간은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보라고 만들어드린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를 바라봄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벤치 아랫부분도 책 수납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쿠션 같은 경우도 50mm 고밀도 쿠션이라 더욱더 편안한 착자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소 심심한 방의 구성이라고 세팅이라고 보셨다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방은 자녀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수납장보다 넓은 바닥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길리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 또한 디자인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트를 위한 전신 거울과 넓은 바닥 공간도 확보해주고요. 과외 수업을 위한 넓은 책상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 자체가 건강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와 셋째가 공존하는 방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가 공사 끝나자마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방학 때 잠만 자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침대는 남겨줍니다. 책상은 한 개만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공간은 창가 쪽 수납장, 그리고 데일리 옷 수납, 그리고 스킨케어 공간으로 이 모든 공간을 채워줬습니다. 드디어 안방입니다. 고객의 지지를 이제와 더듬어보면 잠만 자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저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공간 분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 조명을 만들어주고요. 침대에 단차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침대에 프레임이 필요 없이 매트리스만 올라가도 되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장에도 보면은 다운라이트가 몇 개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간접 조명으로도 밤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잠들기 전까지 밝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수면까지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만드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가구를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벽은 내력벽이에요. 철거를 할 수 없는 벽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내력벽의 깊이대로 그대로 가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수납장은 비록 깊이가 작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는 넥타이나 스카프 이런 것들 정말 활용도 높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은 깊이가 깊은 붙박이장도 필요하지만 깊이가 얕은 이런 장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수납장의 뒷모습이에요. 전신 거울로 만들어졌죠. 단순히 그 내력벽에서 우리가 만드는 벽체를 목공이 아닌 가구로만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공간 분리와 아주 좋은 수납장 그리고 전신 거울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디테일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우더룸이라는 공간은 욕실을 줄이면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그전에는 파우더룸 공간이 사실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공간이었는데 욕실을 줄이면서 이렇게 스킨케어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데일리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많은 서랍들, 그리고 이런 붙박이장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욕실입니다. 보고 계신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모두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에요. 중간에 파티션을 만들고요, 세면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역시나 세면대 상부장이 없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공간에 세면대 상부장이 있다면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수납은 어디로 갈까요? 변기 옆에 키 큰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게 수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길리의 모든 공간에서 강조되는 게 바로 간접 조명인데요, 이런 간접 조명들은 욕실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물청소가 가능하냐고 질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무리 없이 청소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천장도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 조명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허락한다면 일자 조명이 아닌 기역자 조명으로 조금 더 극대화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천장에 보면 필름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벽 타일 마감과 아주 좋은 톤 싱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천장과 벽이 만들어내는 그 일체감에서 우리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라는 게 고객의 니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상 보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지만 고객의 니즈가 정말 중요해요. 공사를 준비하실 때 어렵더라도 니즈를 만들어 보시고요, 니즈를 잘 모르신다고 해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의 시간이 긴 만큼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고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